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요? 멋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래는 어디에 살죠? 바다에 살죠. 근데 고래는 물고기인가요? 포유류인가요? 포유류죠. 근데 저는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세상에 산다고 물고기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도 포유류 같아요. 무슨 의미냐? 고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숨을 참을 때와 숨을 쉴 때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숨을 참을 때 잘 참고 숨을 쉬어야 할 때 잘 쉬어야지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괜찮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아야 될 때는 못 참고 참지 말아야 될 때는 또 참아내고, 그래서 몸에 든 정신에 든 병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신나나요? 이렇게 막 시댁 갈 생각에? 제가 현장에서 물어봤는데요. 진짜 있기는 있더라고요. 자기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보다 더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시고. 한 100에 한 뭐 3-4명? 4-5명 되지 않겠나요? 음. 지금 여자분들 왜 말이 돼? 그렇지만 세상을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여성들은? 그 숨을 참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남자들이 직장 생활 하고 싶어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이 몇 프로 되냐고요. 예?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되냐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처음엔 하고 싶어서 했는데 이젠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기가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심으로 시작한 사람들일수록,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그게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명감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아니면 인격의 문제로서 자기가 시작을 했다면 자기의 그 순수성이 잃은 것을 인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일했어요. 이 사람하고 살고 싶어서 살았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데도 결혼했어요. 자기가 너무 원해서. 근데 이제는 싫어. 근데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그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때는 이 일을 해야 하고, 이때는 이 감정을 써야 하고, 이때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내면서. 네. 그러다가 나이가 어느 날 먹고 갑자기 억울하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지 않으면 더 억울해져요. 어우, 엄마,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인생 자식들 다 크고 아빠도 그렇게 되고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 없었지. 그러면 이 말로 보상받아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산다고 살았는데 누가 그렇게 살으래? 엄마가 좋아서 했잖아. 엄마가 좋아서.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우리, 지적이야? 엄마가 좋아서 해놓고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 분노가 아주 그냥 내 인생은 이미 지나버렸고 내 청춘도 다 사라졌고 나는 수십 년을 참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그래서 드라마에서 나오는 명대사.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니들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그런 날이 찾아오죠. 제가 보기엔 젊을 땐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40, 50 그때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일찍 오는 사람은 30대에도 오고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이때까지 숨을 열심히 참아서 바다에서 물고기도 잡고 크릴새우도 잡고 그랬죠. 왜냐면 고래니까. 근데 이제 숨을 너무 참다가 바다에서 질식사를 하게 생겼네요. 이 고래들이요. 음. 그래서 이 바다를 탈출할 수도 없고 바다 더 깊이 들어가면 폐가 더 쪼그러들고 오도 가도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공황장애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너무 깊숙한 바다에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숨을 지금 참아야 할 때인지, 내가 숨을 쉬러 수면 위로 올라가야 할 때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언제 숨 쉬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난 언제 영혼의 숨을 쉬는 거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숨을 쉬어야 다시 참을 힘이 생기는 건데 숨을 참다가 또 참다가 또 참다가 블랙아웃이라고 되고 그 다음엔 질식사하는 거거든요. 그 바다에서, 그 가정의 바다에서, 그 직장의 바다에서, 그 세상의 바다에서. 최근에 제가 몽마르트 파파라는 영화에 다큐멘터리 영화에 그 이제 그걸 보고 그걸로 강연하는 걸 했는데 그 아버님은 34년 동안 이제 중학교 미술 교사이셨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버지 뭐 할 거예요? 그러면은 다 생각이 있지. 다 계획이 있지. 경상도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 은퇴하시고 뭐 하세요? 그랬더니 뭘 하나 뭐 TV 잤다가 뭐 뒷산 한번 올라갔다가 또 TV 잤다가 또 뒷산 한번 갔다가 뭐 없다. 뭐. 아버지 계획이 뭐세요? 다 있지. 근데 그게 뭐냐면 프랑스 파리에 몽마르트 언덕에 가서 그림을 그려서 그걸 사람들한테 팔고 싶어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을. 그 양반이 뭐네 안 사. 근데 그 아버지가 결국은 파리로 가요. 아들 촬영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물어요. 이 그림 뭐 이거 팔리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 무슨 그림을 팔라고 그리나? 화가가 다 그 느낌이 올 때 그걸 그리고 그 세계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게 파는 거지. 누가 그 그림을 팔라고 그리나? 그러니까 저는 그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멍하기도 했어요. 왜? 내가 살아온 방식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림을 철저히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붓의 터치부터. 저는요 이렇게 막 웃기게 그러니까 웃기게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강연을 하려고 하고 이 전체판을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알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림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나의 소명이어서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프로로서도 프로페셔널한 거였고. 세 번째, 엄마 아버지가 귀 안 들리고 글 몰라서 어려서 동사무소 가서 무시를 당하는 걸 봐서 내가 뭔가를 안다면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소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내 인생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삶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고 시아버님이 좋아하고 남편이 좋아하고 자식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이 좋아하고 회사가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그림을 눈치를 잘 보고 잘 그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이 일의 성과이거나 남들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나에게 내려주는 평가이거나.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강사님, 저는 저의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공동의 이익이나 아니면 세상을 유익하게 하거나 아니면 평화를 깨지 않는 것,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보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오셨네요. 이런 모임은 처음 봤어요. 전에 교정시설에서 할 때도 딱 이렇게 했고, 보통은 이렇게 안 하는데. 그럼 지금 손 안 드신 분들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 좀 그리는 편입니다. 남들이 안 사도 돼요. 내가 필링 와서 내 그림 그리고 내 인생 살아온 거지. 전 굳이 뭐 사람들이 내 인생의 그림을 안 사도 돼요. 라고 하시는 거죠.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내 그림도 아니고 남들이 뭐 살 그림도 아니고 뭐. 자, 그런 분들이 대다수네요, 지금. 지금 손 안 든 분들이 제일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왜? 자기가 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아도 뭐 이거 들기도 싫고 뭐. 근데 어쨌든 그 아버님의 그 대사를 칠 때 전 알았어요. 20년 가까이 팔리는 그림을 그렸구나. 참으면서.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남들이 살려는 그림을 그려주다 보니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그림이 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게 있나? 나의 컬러나 나의 패턴이나 내가 그리고 싶은 그 무엇이? 모르겠는 거예요. 왜? 고객님들이 사는 그림을 그리는데 워낙 이제는 녹아나가지고. 갑자기 내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가서 지금 일주일 사는 것도 그게 사실 제 그림에 가깝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막 좋아요? 안 좋아요. 어색해요. 잘하는 짓인가 이게? 갑자기 뭐 이렇게 가족들도 좀 익스큐즈미 해야 되고 가족들이 보기에도 좀 이기적인 아빠 같고. 감정으로는요 애매해요 지금. 근데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이성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지식들이 필요한 이유는요. 지식으로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함도 있지만요. 감정은 과거의 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자기가 하던 것을 감정은 편안하게 느껴요. 근데 새롭고 괜찮은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감정은 어색해하는 거예요. 느낌은. 이거를 못 넘으면 다시 옛날 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이성과 지성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지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도 가끔은 들어보고 그런 책도 가끔은 봐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감정을 믿지 말고 자기의 이성과 지성을 믿고 그 방향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어색하지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어느 날 자기 숨을 쉬는 딱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서서히. 어느새. 그러니까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올 때 확 올라오잖아요? 죽을 수 있어요. 숨 쉬러 올라오다가 살려고 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너무 문구가 좋네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데 지가 말하고 지만 감동해요. 이런 박수는 원치 않아요. 억지로 받는 거 이런 거. 서서히 올라와야죠.
서서히 올라오는 게 어색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숨을 쉬겠죠. 여러분은 숨을 쉬어야 할 때입니까? 숨을 참아야 할 때입니까? 예? 왜 따지듯이 말합니까? 저한테. 제가 선생님 남편도 아닌데. 근데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나는 지금 숨을 참아야 할 때인지, 나는 공부하면서 이걸 참아야 할 때인지,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걸 참아야 할 때인 건지, 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내 숨을 참고 더 깊숙한 데로 들어갈 때인 건지, 아니면 이제 오래 참았으니 숨을 쉬러 서서히 올라가야 할 때인지, 그리고 나는 언제 숨을 쉬는지, 내 영혼이 그 숨을. 그래서 이런 강연이나 이런 책들은 그 자신을 찾아가는 데에 길라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자체가 그 무엇이 아니라 삶의 주체자는 그럼으로써 계속 누군가요? 네?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있으신 건가요? 이렇게 표정들이 막 안 좋네요. 그 삶의 주체자는 그럼으로써 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주체자를 학생에게 만들어주고, 학생 입장에 있는 사람은 학습의 주체자를 항상 자기로 가져와야죠. 안 그렇고 자꾸 배움의 주체를 스승이라고 생각하거나 학습의 주체를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꼬봉처럼 조금 따르다가 뭐 나 그거 알아 이 정도 끝이고 배움의 즐거운 맛을 모르게 돼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거 마치고 조금 더 진정한 제 숨을 쉬러 제주도에 내려갑니다. 네? 좋겠다고요? 근데 표정들이 좀 그렇게 축하하는 표정은 아니네요.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숨 많이 쉬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하고 싶어요. 어렸을 적에 너무 숨을 참고 산 사람은 숨을 쉬는 걸 어색해 한다는 거예요. 어려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아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이가 뭘 어떻게 해요, 이 거대한 파도를. 눈치 보면서 참는 거죠. 어떤 애는 착해서 또 참아요. 최악의 아이는 부모가 싸우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착한 애예요. 그때 막 폭발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부모 싸우면 뭐 왜들 이러냐고 진짜. 부모가 부모다워야지. 그런 애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애들 있어요. 아, 엄마도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우리 엄마도 엄청 힘든데. 아유, 내가 엄마 어떻게라도 더 해줘야지. 아유, 우리 엄마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만. 아유. 근데 좀 제 연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삼류 같아요. 저 영화배우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가 될 수 있을까? 자꾸 이런 삼류 연기만 해가지고.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기도 제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림을 사니까 제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자꾸 습관이 들어버렸네요. 그냥 다음부터는 정극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창욱 TV를 보면은 제가 강연하는 게 조회수가 제일 잘 나와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 저는 이런 형태의 강연이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전 그냥 제주도에서 핸드폰 하나 놓고 그 김창욱 TV 보면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거나 그냥 얘기 안 하고 혼자 짜파게티 처먹거나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웃기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냥 안녕하세요. 뭐 여기 제주도고 아 이게 또 왔는데 아 또 이렇게 빨래가 바람에 날아가고 근데 머리에서 이게 알거든요. 창호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 안 웃는다.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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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속으로 이렇게 마음 먹어요. 창호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도 네 편하게 한번 해봐. 그렇지만 계속 안 나오면 심하이다. 나중에 구독자 1명 된다. 그러니까 한 7대3 하는 것 같아요. 8대2. 제가 지금 해야 할 거 8, 하고 싶은 거 2. 이 얘기를 듣고 김창욱 TV의 시리즈를 딱 보면 아, 이 사람이 그렇게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구나. 그러면은 그 강연을 보면서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여러분이 보실 게 생길 거예요. 그리고는 아, 나도 시도해봐야 되겠다. 나도 내가 더 어색해지기 전에 해봐야 되겠다. 나도 내 숨을 찾아가야지. 늘 숨을 쉴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에 숨 쉬어야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너무 숨만 쉬고 살았고 숨을 안 참는구나. 나도 좀 참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안 참. 저는 그런 사람 좀 진짜 지구상에 2명, 북한에 1명, 미국에 1명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보기에 그분들도 좀 참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병이 없어요. 주변만 병으로 뒤지게 돼 있어요. 주변만. 그것도 문제고. 자기가 다 참고 자기 주변에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하다가 어느 날 자기가 죽거나 아니면 폭발해서 주변에 되게 피해를 일으키거나 그럼으로써 자기가 이때까지 참아온 삶에 대해서 인정도 못 받고 그러는 경우도 생기더라는 거죠. 우리는 숨을 쉬어야 할 때인지 우리는 참아야 할 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또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 용기는 언제 생길 수 있냐면 용기 있게 먼저 그 일을 실행해 보는 자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문학에서는 선빵이라고 해요. 알아요? 그 단어? 선빵 깐다?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선빵 까는 누군가를 딱 볼 때 내 안에 아, 나도 까볼까? 그게 생긴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hey, hey.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